저희 형이 CSR팀에 입사한 걸 보고 나서 도대체 네 집 자식들이 저런 팀에서 일을 하나 했는데 힘드신 거 아는데 이번 한 번만 좀 요청 드리고. 저희도 많이 힘들어요. 한 1년에 네 정도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기후팀 정아름 책임입니다. 저는 2015년 LG화학으로 입사했고요. 지금은 배출권 거래제 대응하는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LG화학 지속가능 전략팀 김대수 선임입니다. 저는 저희 팀에서 탄소 중립 성장, 재생에너지 100% 전환 전략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LG화학 CSR팀에서 일하고 있는 박찬 선임입니다. 저는 2015년에 입사를 CSR팀으로 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 직무는 동반성장입니다. 개인적이긴 하지만 저희 형이 제가 CSR팀에 입사한 걸 보고 나서 처음 얘기했던 게 도대체 네 집 자식들이 저런 팀에서 일을 하나 했는데 내 동생이 저기서 일하는 걸 보고 좀 신기해했거든요. 왜냐면은 여유로울 것 같고 좀 꿀도 좀 빨 것 같고 도대체 쟤네들은 저기서 뭘 하는 걸까? 좀 편하게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저희도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꽤나 많이 받는 편입니다. 모니터에다가 뭐 주먹으로 이렇게 구멍을 내주고 싶기도 하고 가끔 그 화를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을 정도로 분명히 스트레스도 종종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딱히 다른 직종 혹은 직무랑 되게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업무는 업무고 일은 일입니다.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거짓말인 것 같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적당한 스트레스와 네. 긴장감은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취업 깡패까지는 아니고 취업 준 깡패쯤 되는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전공이 제 직무에 어떤 딱 도움을 준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사고 방식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과가 하나가 역사학과가 있고요. 네. 그리고 홍보 쪽 홍보가 있고 포르투갈어 학과 지금은 딴 데로 가셨죠. 네. 역사 출신이고 주로 공부한 것은 환경경제학이라고 좀 특수한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탄소 감축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사용, 국가 정책이나 글로벌 스탠다드랑 되게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 기본적인 이론을 소양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업은 무엇이었을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탄소 감축이나 재생에너지 전환, 이런 환경 정책에 수행될 때 비용은 무엇이고 이로 인한 편익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 분류 기준이라든지 도움이 많이 되는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환경공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온실가스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공학부 하면서 내가 뭐 환경과 관련되고 관련된 업무를 할 거라는 마인셋 정도. 미팅 자체보다도 요청을 드리는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유관부서 담당자분들께서 제 전화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실 거라 느껴요. 그래서 제 착신 번호가 뜨면은 받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청 드리는 거 신경 써주시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팅 많이 하고요. 생산팀이나 공장에 출장 가는 일도 굉장히 많고요. 정부나 다른 기관, 컨설팅 업체와도 미팅할 때도 많이 있고요. 한 일주일에 그래도 한 두세 번? 꼭 미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화를 한다거나 메일로 협업을 한다거나 화상회의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의 종류로 같이 협업을 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영업부서가 일반적으로 미팅이 아주 많은데 그 수준에 준하는 미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글로벌 이니셔티브, 서스테이빌리티 관련해서 그 관련 회의가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적으로도 상당수 있습니다. 제 내는 그래도 아는 얼굴 계속 보는 거니까 농담도 할 수 있고 좀 미안해도 이거 해주세요 이러면서 조금 감정의 호소도 할 수 있는데 사실 대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좀 민감한 문제들을 묻고 또는 요청할 때 이럴 때는 대내도 그에 못지않게 좀 힘든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 알아서 네. 근데 힘드신 거 아는데 이번 한 번만 좀 요청 드리고 저희도 많이 힘들어요. 요청하고 이러긴 하죠. 배출권 거래제로 인해서 저희 회사에 오는 영향에 대해서 손익을 사업부마다 다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년에 10억에서 100억 정도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경제성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는데 경영진들에게 의사결정을 득하고 득한 이후에 이제 사업부랑 협의해서 추진하면 뭐 이런 것들은 예산의 규모가 상당량일 경우도 있죠. 900억 원, 1000억 이런 것들도 비용으로 시뮬레이션 돌려서 보고 드리는 바는 있습니다.
동반성장에서 메인으로 그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협력사 저리대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2,560억 원 정도 운영을 했었고 되게 많네. 네. 근데 아, 이렇게 디테일한 거 공개해도 돼요? 공개해도 되는데. 이미 대외적으로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사실은 늘 이런 금액을 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사업부 측에 저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멀티는 맞지만 완벽한 멀티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맡은 직무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정도의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필요한 직무 능력인 것 같아요. 그냥 대부분의 많은 업무를 혼자서 하긴 하는데 기획부터 자금 출연, 실행단까지 업무를 대부분 하기는 하지만 저보다 역량이 훨씬 더 높은 전문적인 분야의 지원이 필요할 때는 그분들이랑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코 완성형 멀티플레이어는 아니고요. 필요한 것 같아서 그쪽 란에 체크를 했습니다. 완성형 멀티플레이어가 되고 싶고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다시 쓸 거라고 했고요. 근데 이제 사실 돌아가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사실 미래를 모른다면 다시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LG화학에 지원해서 이 직무를 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아, 저 사실 공부 이런 쪽으로 해서 다른 데 별로 갈 데가 없어요. 우리 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고 이 직무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굳이 또 다시 취업을 해서 회사를 다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지금의 선택에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관심 없었지 않아라고 물어보긴 하지만 자세히 설명은 해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기후변화나 이런 지속가능 경영 쪽의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조직적으로도 잘 세팅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지속가능 경영이나 뭐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 대응 같은 메인스트림에서 사회적 책임을 얘기할 수 있게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업무를 하고 싶다면 좀 어려울 거야. 하지만 네가 하고 싶으면 LG화학은 완전 추천할게. 이렇게 얘기는 할 것 같아요. 저는 추천을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업무 처리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CSR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들, 뭐 CSR 리스크 대응이라든지 사회공헌 그리고 동반성장 이런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그 가치가 부각되고 드러날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을 지금부터 갖고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질문 자체에 별로 관심은 없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후배였잖아요. 근데 우리 기업 차원에서는 그런 후배한테 저는 만약에 친하다고 해도 야, 너는 들어와도 많이 고생할 거고 이렇게 별로 추천을 안 할 것 같아요. 지속가능과 이 기후변화, 에너지 이런 문제에 조금 오랫동안 관심이 있어야 업무를 바로 수행하는데 접근성에 한계가 있거든요. 바로 들어와서 일을 배울 수는 있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고 어려움이 있어서 관심 없는 후배한테는 야, 너 우리 회사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수험생 분들께 드리는 말을 좀 생각했는데 사실 저는 이 인터뷰 준비하면서 2년 전인가요? 그때 자소서를 썼던 거를 찾아봤어요. 뭐라고 썼었는지 조금 긴데 좀 빠르게 읽어봐도 괜찮을까요? 너무 도움이 되는 얘기네요. 이 힘든 시기를 거치며 저는 오쿠다 히데오의 소설 한 구절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넘어질 땐 넘어지더라도 일어설 때는 절대 빈손으로 일어서지 않는다.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세상에서 난관에 부딪힐 수 있지만 그 난관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책임의 태만이라고 여겼습니다. 무지가 농도가 짙어진 제 인생이 저에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라고 지금 앞에 처한 그 힘든 일들 진짜 별거 아닌 일처럼 다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취업이라는 거는 퍼즐 맞추는 것처럼 정답은 없거든요. 그냥 본인의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취업 준비생들도 막 고민이 많으시고 이런 쪽으로 준비해야 될까 영어를 준비해야 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기보다는 뭐든지 손에 잡히는 거에 행하고 또 그로부터 교훈을 스스로 얻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좋은 결실을 얻을 거라고 믿습니다. 파이팅!